물결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물을 또 건드리면 뭘 하면 뭐 건드리면 예, 파동이라는 게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전자기파는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이게 전자기파를 궁금합니다. 만들어내는 건 전하가 움직이면 무조건 전자기파가 나오니까요. 근데 전자는 뭐 모든 물질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전자기파를 일정 부분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맞죠. 자연적인 것들도 있죠. 태양이나 아니면은 뭐 지구에서 나오는 화산 활동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기파들은 이제 산활 자연적 활동할 때도 전자기파가 나와요. 나오죠. 네. 이온들도 나오고.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우리 뇌에서도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죠. 나오죠. 여기 그 뇌에서- EEG 시그널 같은 게 다 전자기파.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이거 전기 신호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전자기파에 뇌에서도 전자파 나오죠. 예. 다 자연에서도 나오는 전자기파가 있다. 꼭 전기를 꽂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건 우리 인체에서건 다 이렇게 보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게 전자기파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제품 쓰거나 이럴 때는 나오는 거를 우리 전자기파 제품이라고 안 하잖아요. 전자기파 제품이라고 안 전자 하죠. 제품이라고 하고 또 전자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기파라고는 안 해요. 맞아요. 이게 좀 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가 쓸데없이. 파동을 아마 세 가지로 보통 부르는 것 같아요. 전자기파, 전자파, 예. 그다음에 전파. 예.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전자파는 위험해라고는 하지만 전파는 위험해라고는 안 하고 그렇죠. 전자기파라는 생소해. 얘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생소한 거죠. 그러면은 전자기파, 전자파, 전파 다 똑같은 겁니까? 네. 근데 왜 이거를 똑같이 통일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전파는 조금 애매해요. 전파는 사실 영어로는 라디오 웨이브여서 라디오가 들어가. 사실은 올바로 적으려면 지금도 전파가 아니라 라디오파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 방송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그래서 라디오파라고 저는 많은 분들이 부르면 그럼 좋겠어요. 전파는 약간 좀 다른 거고 전자기파하고 전자파는 전자파는 같은 거예요. 같다. 그러면 좀 전자기파에도 종류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이게 파장에 따라 조금 나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저 표가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자기파의 파장 영역별로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전자기파의 파장 영역에 따라서 이제 어떤 특정 물질에 흡수되는 정도, 그리고 투과되는 정도, 그리고 영향을 주는 정도 같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저 전자기파의 파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자기파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익숙한 게 X선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외선이야 뭐 태양. 예, 예? 잠깐만 자외선 전자기파인가? 다 전자기파예요. 그것도 전자기파. 모든 게 UV인가요? 네. 그래요? 다 전자기파. 그게 전자기파였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자기파 계속 때려맞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그러니까요. 최대 전자파 방출기는 사실 태양이잖아요. 태양이죠. 엄청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태닝하러 가잖아요. 전자파 받으러. 이게 여러분 다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외선은 별도의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자, 가시광선, 적외선, 저게서 원적외선. 네. 원적외선도 전자기파. 예, 그리고 옆에 마이크로파도 있고, 예. 뭐 많아요, 세분화가 돼 있는. 다요 다. 예,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왼쪽 부분은 이렇게 저기 파장이 긴 쪽. 그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 그 파장이 짧고요. 예. 사실 이 그림이 그 좀 과장돼 있거든요. 이 전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하면 조기보다 훨씬 좁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장돼 있다고 말씀하신 거는 이 가시광선 영역이 되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1대1처럼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엄청 좁아요. 거의 약간 이 한 줄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좀 늘려놨다. 네. 보기 편하시라고 일부러 이름 집어넣으려고 늘려놓은 거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 원래는 좁다. X선부터 한번 좀 알아볼까요? 그 병원에서 찍는 그 X 네, 맞아요. 맞죠? 그거? 네. 예. 그 X선은 그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서 어떤 금속이 있으면 그 원자들 사이의 거리 정도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야. 여기 주파수가 있잖아요. 이 주파수가 10의 18승이 넘어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을 고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고주파수. 네,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고주파. 감마선은 뭡니까? 감마선. 간만에 X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영역. 이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쪽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 높은 애들. 그게 그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거든요. 파장에 반비례하고. 그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서 사실 더 큰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해를 더 잘 입힙니다. 그래 감마선에 노출된 사람 있잖아요. 헐크. 그러니까. 근데 감마선을 의료용으로도 써요. 아 그래요? X선은 우리가 쫙 이렇게 싸가지고 몸에서 좀 단단하게 있는 뼈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한 데 쓰지만 감마선 위험하니까 이렇게 싸버리면 사람이 피폭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빗살들을 사방에서 한 192개인가를 총을 배치해서 한 점에서 모이게 만들어요. 이게 병원 가면 감마 나이프 수술이라고 1층에 보통 큰 설비가 있는데 이걸 쓰면 몸을 열지 않고도 속에 있는 암만 태운다거나 이런 수술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 용도로 식으로 쓸 수 쓰고 있는 있어요. 거구나. 우리 몸에 지금 그럼 위험한 애들이 사실 이쪽이요. 초고주파 라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X선, 뭐 감마선 요런 애들. 그럼 요 초고주파를 쐬면은 정확히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X선 정도 되면은 화학 물질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을 깰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받았을 때 뭐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암을 일으킬 수 있게 유전자들을 변형시키거나 깨거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화도 발생하고 피부 문제가 되는 거고. 100% 그냥 있는 그대로 쐬면은 진짜 몸에 누적되고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과학 연구에서는 일부러 이런 걸 이용해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뭐 다른 작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는 유용하지만 X선, 감마선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마선은 보통 원자 핵이 붕괴되거나 할 때 많이 나와서 네. 예를 들어 뭐 방사성 물질 그런 거를 먹으면 속에서 막 감마선이 방출돼서 피폭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쩌고 이제 실험이라든가 핵실험 같은 경우 뭐 할 때 이제 노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감마선을 갑자기 만날 일은 없다. 예, 그 태양에서도 아마 감마선이 나올 텐데 대개는 파장이 짧은 쪽은 거의 막혀요. 네, 그거가 좀 듣고 싶어요. X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X선을 막 길 가다가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일은 병원에서 이제 뭐 특수 목적으로. 있겠지만 자 지금 자외선 이제 자외선의 특징은 자외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에서 지구로 보내는 파장에 따라서 보통 UVA, B, C 그렇게 나누는데요. A 쪽이 파장이 조금 긴 자외선, C 쪽이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어서 파장이 짧을수록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자외선 살균 장치 그런 거 보시죠. 네. 그게 주로 UVC를 이용해요.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높고. 예. 근데 그 UVC는 이 대기를 통과하면 사실은 거의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UVC가 직접 우리 몸에 닿는 일은 많지는 않고요. 우리 몸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게 UVB. UVB. 예. 피부암 같은 거 일으키고 하는. 그나마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많이 바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가시광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 빛이잖아요. 네. 이렇게 빛 종류가 많은데 우리 인간은 왜 가시광선만 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태양에서 보내주는 그 빛은 네. 전자기파는 굉장히 영역이 넓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보내주는 전자기파 영역이 가시광선 주변이에요. 아 지구에서 살기 때문이란 걸 너무 공감하는데 지구 대기를 통과를 해서 들어오는 빛 영역 중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센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인 거죠. 우리가 왜 저 가시광선 영역만 볼까 했을 때 빛이라고 하는 거,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생명체 입장에서 보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수확해서 에너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빛을 감지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는 그거를 탐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비용이 든단 말이죠. 모든 빛을 다 활용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자원 낭비고 제일 풍부한 그 전자기파 파장대가 딱 저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진화 관련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포유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막 파충류나 이런 애들은 원래 우리가 보는 RGB라 말하는 그 색깔과 더불어서 RGB, 예. 자외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색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포유류가 생겼는데 그때 문제가 지상이 공룡한테 점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류들은 몸이 작고 하니까 야행성이 되고 밤에는 어차피 해가 안 뜨니까 자외선을 볼 필요가 없어지고 또 빨강 초록빛을 볼 필요가 점점 없어지면서 시야가 두 개로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낮으로 나오면서 변이가 생겨서 색을 볼 수 있게 된 게 인간이고 그 변이를 못한 게 개래요. 그래서 개가 파랑이랑 적외선밖에 못 보는 게
그 변이가 있냐 없냐 때문에 생긴 거다. 다 진화지 진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사실 포유류들의 색깔이 조금 파충류나 조류들에 비해서 다양하고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이라고 하는 신호, 특히 성선택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다양한 파장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실 다양한 파장을 활용해서 나를 꾸미고 혹은 뭐 위장하고 해야 되는 선택압도 낮아서 예, 그런 것들 다 맞물려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전파로 갑니다. 전파 영역. 우리가 진짜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전파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라디오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 라디오파라고 하는 이유가 라디오 방송에 많이 이용한다는 뜻을 처음에 갖고 시작된 단어 같아요. 단파 라디오 할 때 뭐 그런 거고.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금 현재 라디오 방송을 생각하면 AM 방송, FM 방송, 그렇죠. 뭐 휴대폰 통신 그런 걸 또 모두 다 전파 영역에 휴대폰까지. 전자기파. 예를 들어 보통 EBS 라디오 방송에 FM이면 그러면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3m 정도예요. 3m. 우리가 FM 라디오 파장이 그렇게 길어요? 예를 들어 웬만한 나무 정도면은 3m 파장이 보기에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로 뒤에 있다고 해서 FM 방송을 못 들을 일은 없어요. 그만큼 좀 큰 와이드하게. 건물. 예를 들어 터널 안. 그렇게 되면 이제 FM 방송은 안 나와요. 지하. 그런데 AM 방송은 파장이 몇백 미터예요. AM 방송은. 그럼 AM은 웬만한 데서 다 나오는 네,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AM 방송은 그 파장이 길수록 송수신이 더 잘 돼요.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정보가 더 큰 단위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수신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개념으로 오는데 네. 요만한 거 있어봤자 얘가 있는 없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AM 방송이 더 멀리 잘 전달. 파장은 그냥 쉽게 생각 보폭 같은 거라서 보폭이 크면은 잔잔바리가 있어도 지나갈 수 있고 그냥 그런 거죠. 보폭이 작으면 걸리잖아요. 진격의 거인에서 사람이 성벽을 통과를 할 수는 없지만 거인이 성벽을 통과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한다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어쨌건 우리는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TV잖아요. 네. 라디오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TV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하고 음성이 이제 같이 보내고 또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원리는 얼마든지 그러면 가능한 또 거죠. 어떻게 이거 똑같아요. 라디오 방송하고. 다 똑같아요? 네. 진동하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다 정보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선 그 정보를 다시 분해해서 영상은 이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소리는 이걸로 만들고 하고 다시 분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거는 사실 다 똑같아요.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영상 이 TV 쪽은요. TV 안테나를 보통 이 길이를 어떻게 옥상에다가 정하냐면 설치하는 거. TV 방송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파장의 4분의 1일 거예요.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집집마다 있었던 그 TV 안테나 옥상에 있던 안테나 그 막대 길이가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FM 방송이 잘 안 들리잖아요. 자주 듣는 FM 방송국의 그 진동소리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계산해서 선 길이를 딱 맞게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잘 돼요. 진짜요, 야. 그럼 그 안테나를 무작정 크게 만든다고 더 잘 될 것도 없는 거네요. 딱 그래갖고 맞게 해야 사실 되는 거지. 전파 영역에 따라 안테나가 다 달라요. 그 위성 안테나는 이 위성 안테나는 접시잖아요. 접시, 예. 그럼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위성 안테나는 사실 이게 그 오목 거울이에요. 모아줘. 보통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데 얘는 이게 이런 모양이니까 얘를 반사해서 여기 모으는 거죠. 더 강하게. 이 안테나가 이런 모양이란 얘기는 위성 방송에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엄청 짧다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는 그럼 우리 주변에 어디든 다 있겠네요, 그죠? 아유 어디 다 있죠 어디나. 예. 근데 궁금한 게 전파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도 있을 텐데 우리 몸을 통과하거나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대부분은 보통 지나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게다가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자기파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게 아니라 신호를 전달하는 전자기파가 많잖아요. 그런 건 사실 신호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암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어요. 사람들 하도 두려워하니까 여러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뭐 암의 발생 확률이 더 높다던가 하는 그런 명확한 실험적
관찰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는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롭다는 증거는 안 나와 있다.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듣고 다 TV 그렇던 어르신들 어차피 전자파라는 게 막 여기저기 막 심지어 올 텐데. 등산하시는 분들은 메고 가잖아요. 이게. 전자기파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이게 전자기파라는 게 굉장히 넓은 영역의 파장 영역을 다 가리키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쪽은 파장이 짧은 쪽이어서 햇빛, 자외선, X선, 감마선. 뭐 감마선은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피하시고요. X선은 자주 하진 마시고요. 근데 우리가 햇빛을 쬐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자외선 영역에서의 전자기파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게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미치는 해보다는 당연히 훨씬 커요. 그래서 햇빛을 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전자기파를 과도하게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긴 해요. 저는 천문학자라서 우주에서 오는 전자기파는 다 찾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는 만약에 전자기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요. 전자파 헌터. 네, 헌터죠. 헌터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자파가 소중한 사람. 너무 소중해요. 천체에서 정말 저 멀리에서 오는 빛은 전자기파는 너무 약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저도 좀 들어본 괴담 같은 거를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좀 괴담이 있어요? 전자레인지 괴담이라고. 뭐예요, 전자레인지 괴담은? 있어요. 있어요. 전자레인지를 음식 데우면은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뭐 암에 걸린다. 전자레인지 데우지 마라. 그리고 전자레인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배고프면 밤에 냉동 핫도그라도 하나 올려놓고 이제 좀 해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는 언제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막 현기증 날 것 같으니까 그 쳐다보는데 이제 그 쳐다보면 안 된다. 쳐다보면 안 된다고요? 예. 저희 많아요. 분야에는 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 그죠? 왜냐면 물질 변형, 뭐 발암 물질 생기냐, 뭐 만두를 데울 때 그렇지. 찌는 게 낫지 이걸 전자레인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그렇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이게 전자레인지 괴담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는 봤어요. 예.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전자기파를 쬐는 음식이 어떤 유해 물질로 변하고 하는 미케이즘은 생각할 수 없죠.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데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야기해요. 예. 근데 이게 전자기파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계속 왔다 갔다 회전하는 거죠. 거기서 열이 발생해요. 네. 그래서 온도를 뜨겁게 해요. 아 그러면은 내가 냉동 핫도그를 갖다가 전자레인지에다 넣어놓고 2분 30초를 데우면 얘가 어쨌거나 그 안에 머금고 있는 그 수분이 맞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렇죠. 열을 발생시켜가지고 맞아요. 뜨겁게 만들어준다.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고체 얼음의 회전 운동은 잘 만들지 못하거든요. 액체일 때. 그래서 냉동 핫도그를 넣으실 때 물을 조금 뿌리세요. 아 예.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그래서 피자도 완전 바싹 마른 거 데우려면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해야지 작동을 하고. 그러면 핫도그 돌릴 때요. 저는 가끔 구경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일로 가 이러면서 뭐 그런 뭐 봐도 되는 게 왜냐면은 전자레인지가 보통 많이 쓰는 게 2.45 기가헤르츠를 써요 전자레인지가. 실험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 리액터라 해서. 근데 전자레인지 앞에 딱 그 판을 보면 금속으로 판이 돼서 작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2mm 정도 되는 구멍으로 작게 있잖아요. 근데 2.45 기가헤르츠를 아까처럼 바꾸면 12.2cm 정도가 되는데 이 파장에 비해 이게 작아서 다 튕겨나가게 일부러 크기를 만든 거라 밖으로는 안 나와. 아 밖으로 안 나온다. 네. 거기 불빛은 그냥 가동 중이다를 보여주려고 불을 켠 거지. 일부러 불 켜는 거. 그게 네. 무슨 뭐 같이 뭐 전자기파가 막 작용하는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불은 원래 안 들어와요. 그냥 그거 돌아가는 중입니다를 알려주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전자기파가 있잖아요. 와이파이. 근데 와이파이의 주파수가 전자레인지랑 똑같아요. 똑같죠. 2.4, 5.0 두 개가 있잖아요. 세기만 다를 뿐인 거예요? 네, 세기가 약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보통 와이파이 옆에 주파수 써 있잖아요. 2.4, 5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어차피 와이파이는 모든 데를 지금 다 가득 근데 채우고 와이파이는 우리가 잘 쓰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전자레인지는 안 된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쓸 수 있다는 거는 검증을 한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 네. 당연히 휴대폰에서 전자기파 나오겠죠. 그 외에도 많이 열도 나오고 할 거고. 근데 그게 바지에 넣고 다녀도 문제가 없다라는 정도까지는 현재 과학 검증이나 여러 사례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쓰는 거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 관련해서 뭐 논란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전에 동영상도 본 것 같은데 그 송전탑으로 그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그렇죠. 위치의 아래 바닥에 형광등을 땅에 꽂았나 그런데 네. 형광등이 이렇게 파르스름한 빛을 나는 불난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그런 아, 이게 전자파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봐라 형광등에 불이 들어올 정도인데 네.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조금은 안타까운 게 이게 형광등에 불이 켜진다는 건 그 부분에 전기장이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지 그 전기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 해를 끼치는지를 의미하는 건 그러면 아니죠. 형광등이 전기가 없는데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실험한다고 해서 갔을 때 불이 미묘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겠죠. 예, 전기장이 충분히 전기장이 어느 정도 뭐 강하면. 있는 곳이라면? 예, 예. 그걸로도 볼 수 있는 그래요? 게 이 약간 수정구슬처럼 생겨서 플라즈마 불이라고 네, 안에 네, 막 네. 전기 그렇죠. 이제 만질 수 있잖아요. 여기다 형광등이나 램프 대면은 불 켜져요. 그 원리는 뭐예요? 그냥 전압 걸어가지고 속에 기체 같은 게 차 있는데 거기서 플라즈마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뿐인데 그것도 전자기파죠. 그쵸 다 거기 왜냐면 이동이 생겨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다. 사람 만지잖아요 마음대로 그렇죠. 만지면 여기로 막 선들 오죠, 이쪽으로 끌려오고 오죠, 이쪽으로 오죠. 근데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고 다 애들 장난감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형광등 여기 갖다 대면 그러네요. 연결 안 돼도 불이 켜져요 이거는 장난처럼 하는데 형광등에 파르스름한 불빛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송전탑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건물들 이렇게 건설할 때마다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전기장이 거리가 멀어지면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꽤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거리에 따라서 거리의 4승에 4제곱. 4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서 사실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전기장의 세기는 약해요. 게다가 고압성전선을 보면 라인이 하나가 아니라 보통은 3개까지도 쓰거든요. 네. 이렇게 3개를 쓰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그 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전력의 파동을 똑같은 모양을 3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어긋나게 보내갖고 여기서 얘들이 상쇄가 돼요.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아까 4승분의 1보다도 훨씬 더 빨리 떨어져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사실은 큰 위험은 없다는 아직까지는 뭐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확증된 건 없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결과나 이런 게 발표가 되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혹은 전자파라고 하는 게 뭔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럼.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기파나 뭐 전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이거는 괜찮고 요거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분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래도 얻어간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얻었지만 전자레인지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었는데 마음껏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전자파라는 말 대신에 전자기파로 통일하자. 전자기파로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전자제품들 특히나 뭐 오디오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게 다 우리 전자기파 덕분에 제가 누리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잘 이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우리 기차에 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